네, 54조 다른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공사가 자회사나 계열사를 만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1항 공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자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즉 자회사를 만들 때 그냥 다른 목적, 어떤 외연학적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출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항 공사 사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출자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절차상으로 지자체장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여기에. 그래서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 지자체장의 승인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절차를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네,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라고 2014년도 자료를 살펴보면요.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 시 타당성 검토 실시 및 의회 의결을 의무화했다. 이 그전에는 의무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방공사가 외연 확장 목적으로 막 자회사를 만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 만들 때는 그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고 효율적 수행 목적이라는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외연 확장 목적으로 자회사 신설하는 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도 이제 거치도록, 그러니까 의결도 거치고 지자체의 승인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은 47조 2항을 47조 2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40조 2의 내용은 앞에서도 봤는데 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이라고 검토할 때 조항하고 똑같습니다. 즉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에서 자회사를 만들 때 타당성 검토기관 절차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그 이 전문기관에서 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이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전문기관, 그리고 그 요건으로는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최근 3년 이내에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 관련 요구 용역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1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5년 이상 종사 경력자가 7명 있으면 요건을 만족한 거죠. 예, 3년, 5년 이상 종사경력자 7명이면 3년, 5년을 다 초과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자회사를 만들 때 계열사의 그 자회사에 대한 설립 타당성 검토기관 전문기관이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출자 규모가 5억 미만인 경우, 자,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검토하고 5억 미만이면 그것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 출연 연구원에서 사전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지자체 연구원도 요 47조 사항의 각호 요건 요 위에 요 요건은 만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사전 검토 기관에서 어떤 걸 검토하냐? 출자 대상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예. 쉽게 한번 얘기하면 그거죠. 부산교통공사가 청소 업무를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청소 업무를 직접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 그거를 외주 주지 않고 직접 하는 게 적정한 거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수지 분석, 그게 더 수지가 맞는 거냐? 외주 주지 않고 자회사를 하는 게 재원 조달 방법. 그럼 자회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리고 이렇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면 외주 주는 것보다 자회사로 운영하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거죠. 요거를 암기할 때는 보면은 적 왜 안 되죠? 잠시만요. 이게 적
수지. 예, 적재수지. 그, 별 보러 가는 가수 있잖아요. 적재하고 가수 수지가, 라고, 적재수지라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적재와 수지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대한 검토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할 때는 검토사항을 제가 이정재 복수가 아니고 인정재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적재수지. 이거는 타법인 출자할 때, 즉 자회사 만들 때는 적재수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할 때는 인정재 복수. 검토사항이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2항에서는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1항의 사전 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사무 과거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검토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죠. 지자체장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 왜냐하면 1항에서도 이제 명시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을 지정 고시하잖아요. 만약 예외적으로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자체 출연 연구원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된 세부 내용 검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3항은 출자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를 원래 해야 되는데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대상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대상은 보통 소액 출자이거나 그리고 이미 조사나 심사를 이미 거쳤거나, 그러니까 중복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성질상 아니어도 되는 거나,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각호 해당 사업의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나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출자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 제외 대상이 되면 지체 없이 지자체장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출자 필요성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사유 1호부터 보면요. 이미 조사나 심사를 거쳤거나 제외 사업으로 된 경우, 예, 보면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국가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예,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미 하려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미 했다라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자체 등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산에 어떤 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대상이 안 돼요. 왜냐?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자체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뭐 청소 업무를 자회사를 만들려고 한다. 그와 관련해 갖고 부산시에서 투자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그 서울시에서 라고 했다고 하면 그건 뭐 할 일도 없지만 사실은 혹시라도 뭐 어떠한 연관성 때문에 뭔가를 했다라고 해도 그거는 대상이 안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자체장이 실시한 투자 심사에 한정된다고 되어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다.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관할하는 건 중앙공기업이죠. 즉 중앙공기업에서 뭔가 이제 출자하려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다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이미 조사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출자 필요성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다음 2호 보면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을 거쳤거나 이미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고, 아니면 같은 조 2항 2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런 경우에는 성질상 안 해도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이미 한 경우라는 거죠. 네, 공사 사장이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방법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시도가 설립한 공사,
즉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 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니까 500억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신규 투자 사업하기 위해서 타당 검토를 했다면 추가로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2항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으로 2항 2호부터 5호까지. 자, 2호를 보면 2호는 중복되는 경우에요. 자, 설립 지자체가 각각 다른 두 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공사에서 이미 공사사장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다 거쳤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자체 의회에서는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재난이 발생된 경우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지금 타당성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재난 상황에는 이걸 적용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다 더디다 보니까 시급하게 타당성 검토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는 경우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 발전 지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요.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 경우. 국무회의가 뭐죠? 국무회의는 대통령, 장관들, 국무총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정부기관에서 행해지는 회의 중에 가장 높은 단위죠. 즉 거기에서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했다는 거죠. 하기로. 그러면은 굳이 지자체에서 지방공사에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이 자료는 부산교통공사가 자회사를 설립, 그 타법인 출자 내용이 54조와 관련된 그 내용과 관련해 갖고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그 당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갖고 역사 청소 등 어떤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자회사를 설립해서 한다라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자, 지방공교 54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하다는 거고요. 5억 원 이상이면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죠. 근데 설립 타당성 검토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예외 대상에 해당될까요? 네. 정부 지침에 의한 국가정책 사업은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 지금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고 그대로 추진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출자 타당성 검토 제외할 때 그 절차를 보면 공사 사장은 지자체장에게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이 된다는 확인 요구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럼 지자체장은 그걸 검토해서 제외 대상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를 공사 사장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안부 장관은 요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사항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보면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 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즉 자본 대비 부채가 100% 미만이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가를 산다고 생각해 보죠. 30억짜리 상가를 사는데 여러분이 15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빚이 15억이에요. 은행에서 15억 대출 받았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뭐 상가를 했을 때 그 임대료하고 이런 게 수익이 있기 때문에 50%까지 출자가 가능하다. 근데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면 30억짜리 상가에 여러분 자본이 10억이고 20억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그런 경우에는 25%까지. 20억도 넘어가요. 이거는 고위험이죠. 이거는 이제 건전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자기 자본 대비 100% 미만으로 빚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보통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100에서 200 미만이면 주의 단계. 200을 넘어간다는 거, 200% 넘어간다는 건 부채가 고위험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30억짜리 저 상가를 사는데 내 돈이 뭐 5억밖에 없고 25억이 빚이다. 은행에서 대출 냈다라고 하면 임대료를 받고 뭐 한다고 수익을 받아도 상당히 위험하죠. 예, 그런 경우는 10% 이내 출자가 가능하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출자한 법인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돼요. 즉 자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최대 주주의 변경. 자, 부산교통공사가 청소 관련 업체 청소 관련해 갖고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최대 주주가 부산교통공사겠죠? 자회사니까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역사나 이런 쪽에 청소하기 위해서. 근데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없지만 지방공사에서 출자했는데 그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지방공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업무 그 지방공사 부산교통공사에서 마음대로 그 어떤 업무 추진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 2호 출자한 법인의 사업 목적의 변경. 예. 청소 관련 업체 하기 위해서 이제 오해 의결도 받고 승인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거기가 다른 수익 사업을 하겠대요. 뭐 임대 사업을 하겠대요. 어, 부동산 임대 사업. 생뚱맞죠? 뭐 그런 경우에 당연히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사실 없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들은 사실은. 다음 강목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된 경우 3개 회계 사업연도 이상 계속 단기 순손실을 발생한 경우 3년 연속이라는 얘기죠. 사실 부채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00% 넘어가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드려야 되겠죠. 다음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자본 잠식률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즉 이거는 계속 이제 부채 어떤 이 빚을 어떤 순손실을 단기 순손실을 입어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자기 자본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5억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률이라는 건 나의 자금으로 시작했던 자본이 사실 지금 50%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